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 디마켓 권다영입니다. 드디어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끝났습니다.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상승 종목수도 많이 보이기는 했는데 시원하게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수를 또 박스권 안에 가둬놓고 또 이 박스권 안에서의 플레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도 왜 이렇게 재미가 없나 싶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보시면 코스피가 9조, 코스닥이 7조, 선물시장이 16조 가량이었습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거래대금 속에서 어쨌든 올라왔다는 것에 좀 방점을 찍고 싶고요. 일단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유는 비슷했습니다. 기술주들이 오르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니케이, 중국 시장, 대만 가권 시장까지 일제히 상승으로 좀 분위기를 잡아갔습니다. 일단 니케이 지수 함께 살펴보시면 0.7%가량 올라주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상해종합지수고 심천지수고 모두 올라주고 있고요. 현재 상해종합지수가 0.7%대 강세, 심천지수들이 1, 2%대 강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은 어쨌든 반등의 힘을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선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방향은 위쪽으로 잡혀 있고 아시아 장중 내내 그래도 빠지지 않으면서 좀 시장을 받쳐주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존스, S&P, 나스닥 일제히 선물시장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반에 미국에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됩니다. 7월 PCE 가격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 YOY 전년 동기로는 2.7%, 전달 동기로는 0.2%가 예측치입니다. 어떻게 나오게 될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CE 지수를 보면서 어쨌든 미국 선물 시장이 위쪽이긴 한데 이 지수를 확인하려는 움직임 때문인지 크게 시세를 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 종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투톱이 올라주면서 코스피 지수도 올라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바이오주들이 반등을 주면서 1% 이상의 시세를 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피가 0.4% 올라주면서 2,674포인트, 코스닥도 1%대 강세로 767포인트에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참 방향을 잡지 않습니다. 사기는 사주는 모습이었는데 막판에 매도로 마감이 됐을까요? 주체별 매매 동향 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외인이 현선물 시장을 함께 매수해줬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수를 좀 돌려 세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숫자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투톱이 반등을 해줬죠. 0.4%, 2.3%. 어쨌든 올라왔다는 것에 하락을 멈췄다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등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빠지지 않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훈풍을 받아가면서 거래 대금이 쏠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유한양행 볼까요? 오늘 장중에 코스피 거래 대금 1위가 유한양행이었고요. 막판에 삼성전자로 바뀌긴 했는데 거래 대금이 강하게 실리면서 계속해서 훈풍을 받아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유한양행 오늘도 2%대 강세 보이면서 14만 1,000원 선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뿐만 아니라 한미약품, 이엔셀, 알테오젠,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거래 대금이 확 실리면서 오늘도 훈풍을 받아갑니다. 바이오가 언제까지 더 올라가게 될지 참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이 4%, 이엔셀이 16%, HLB도 5%대 강세 보였고요. ABL 바이오도 계속해서 34,000원 위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조성가가 사실 역사적 고점에 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오늘 조선주들이 힘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화오션이 시원하게 5%대 강세,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NCD 현대미포까지 함께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소외됐던 섹터 볼까요? 휴대폰 부품주들이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휴대폰이 더 많이 팔릴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요즘에 시장 트렌드죠. 쉬어갔던 종목들의 수급이 한번 붙으면서 한 번씩 이렇게 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이 3%, BH 세경하이테크 아마 굉장히 투자자 여러분도 오랜만에 보셨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모두 16%, 6%, 인터플렉스, 옵트론텍 같은 종목들 함께
상승했습니다. 음식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좀 소외를 받았다가 이제는 살만한 자리가 됐다라는 분석과 함께 매수세가 쏠렸고요. 삼양식품이 4%, 빙그레, 샘표식품, 농심 일제히 상승을 이어갔는데 이 종목들 차트 열어보시면 계속해서 기어가다가 오늘 좀 양봉을 그려낸 것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전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에서 국가 투표까지 거쳐서 탈원전을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 중국에서도 에너지 백서를 새로 발표를 하면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좀 뉴스를 타면서 우리 기술이 9%, 태광 7%, 한전기술, 한전산업 같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게임주 볼까요? 참 개별주 양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넥슨에서 퍼스트 디센던트 좋다 하더니 첫 번째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좀 급락세가 나타났죠. 21% 급락인데 또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따라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위메이드 맥스, 넵튠, 컴투스처럼 최근에 쉬었던 게임주들이 또 시세가 붙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이 오늘 3시쯤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살펴보니까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라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장 막판에 상승세를 급격하게 그려냈습니다. 인성정보가 12%, 라이프시멘틱스, 유비케어, 케어랩스 같은 종목들이 함께 상승을 이어갔고요.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마켓뷰였습니다. 마감드립니다.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9월 약세장 주의보 2차 전지주 공포의 사라라고 잡아봤습니다. KM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8월 마지막 거래일이었어요. 이제 진짜 3분기에 들어섰고 9월장이 시작이 됐는데 키워드가 9월 약세장 주의보예요. 약세장을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제 9월 달 우리가 평균치를 계산을 해보면 9월, 10월 가장 이제 시장 코스피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인 달이 이제 9월, 10월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 달은 오히려 더 급락세를 보였던 달이 9월, 10월이기 때문에 사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것이 네. 뭐 매년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9월 달 들어서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서는 일부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종목군들에 대한 이 버텀업을 잘 하신 분들이라면 수익률 면으로는 오히려 이제 뭐 제약 바이오라든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룰 또 바닥권에서의 2차 전지에 대한 종목들을 잘 구성을 했을 경우는 그렇게 뭐 사실 약세의 흐름을 보이는 포트폴리오가 구성됐다라고 보실 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예, 뭐 일단 대신에 뭐 체크해야 될 점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라든가 거래 대금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업 코스피 밸류업 지수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혼재돼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진짜 계속 안 붙어요. 그리고 또 환율도 사실 계속해서 안정이 될 거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거래 대금 쪽을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어쨌든 지수가 오르려면 실시간으로 막 사고 팔고가 되면서 시세가 오르고 그래야 지수도 함께 올라가는 건데 거래 대금이 왜 이렇게 안 붙을까요? 일단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좀 왜냐하면 블랙 먼데이죠. 네, 먼데이를 한번 겪고 나서 사실 자금의 이동 경로가 뭐 다른 이제 뭐 채권 시장이라든가 일부 이제 유입이 됐을 가능성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증시로서의 이탈 가능성도 사실 존재하는 상황이고 평균 들어서 이제 7월에 거래대금이 한 12조 코스피 기준으로 한 12조 정도 됐다면 최근 들어서 10조 안팎으로서 많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뭐 코스닥이 더 거래대금이 우위를 보일 정도로 위축이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번에 PC 발표는 뭐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네. 9월 6일 날 있을 이제 그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가 이제 그쵸. 공개가 되는데 네. 5월 달부터 7월까지 4%대 4.1%, 4.3%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 우려감이 굉장히 크고 이런 이 증가세, 실업률 증가세가 가속화가 된다면은 시장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될 만한 또 비컷의 가능성도 일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실업률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데 이게 야금야금 올라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자꾸 신경을 쓰이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연초에 생각을 해보면 올해 우리 코스피 3천 갈 거다 했었는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9월에도 사실 박스권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많아요. 지수를 딱 가둬놓고 또 사고 팔고 하면서 참 답답한 장에 대한 예상이 많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래대금이 이렇게 축소되는 상황이고 환율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국내 수출주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3분기에 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뭐 최근에 대형주들 중심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업체들이 그래도 분전을 해주면 분전은 아니지만 저점에서의 수급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고 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현대차에서 인베스트데이도 나오면서 네. 뭐 대형주 뭐 기아차와 현대차 우선주들 뭐 일부분이지만 반등권을 대형주에서 좀 이끌어줬었고요. 네. 일단 증권사들 이제 우리가 코스피 밴드 9월에 밴드를 발표한 증권사가 한 축소해서 한 3곳 정도 되는데 2,600에서 2,550을 좀 저점 수준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8월 5일이었죠. 블랙 먼데이 저점을 2,386포인트 이후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한 10거래일 2,700선까지 빠르게 사실 올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멀티플이라고 하는 국내 지수가 뭐 퍼가 한 9%, 9배죠. 네. 9배 언더까지 가면 이렇게 좀 저가 매수세가 급격하게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증권사에서도 이러한 배리어선을 2,500선에서 2,600선 사이로 어느 정도는 지지력이 좀 강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블랙먼데이 이슈가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에서 좀 벗어난 부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9월 달에도 이러한 여파들이 이런 트리거가 뭐 나오지 않으리란 보는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일정 부분의 현금 비중은 좀 들고 가면서 일단 이 이벤트들을 좀 잘 소화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일단 바닥권을 더 깨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올릴 만한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는 걸 막 기다리면서 투자자들이나 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IT에서 자금을 빼서 그동안 소외됐던 섹터들의 수급이 쏠리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주목을 받게 된 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죠. 사실 업황에 대해서는 뭐 좋아진다라는 거는 아무도 예상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오고 오늘 버텨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먼저 저기 바이오 업종들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이제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부각된 것이 바이오주하고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사실 양강구도로서 시장을 좀 이끌어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상대적으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CDMO 시장의 이제 성장 가속도 그리고 신약 FDA 승인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성장의 랠리 CDMO 같은 경우는 매년 10%뭐 우리가 이 CDMO 시장 전에 비만 치료제 관련 시장을 조금씩 우리가 힌트를 주면서 네. 이끌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일라이릴리가 지금 약간 인하도 좀 발표를 하면서 다시금 시장 전반적으로 이런 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줬다는 거죠. 사실 이제 뭐 중국발 리스크로 이제 한정 짓기에는 국내 이 배터리 업체들도 언제 어디서 이런 화재에 대한 리스크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급의 이동이 좀 더
도와줬었다. 왜냐하면 네. 반도체에서 사실 이러한 그 수급적인 이탈이 오히려 선순환 과정에서 그동안이 많이 숨고르기를 쉬었던 2차 전지 쪽으로 무게감 있는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한번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앞서서도 이제 우리가 선순환 구조에서 생각해 보면 순서를 한번 정해놓고 싶어. 2차 전지에서도 셀이냐 소재냐 장비냐.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 BMS 관련돼서의 그 관련된 장비 업체들, 제어 장비 업체들의 제일 수혜를 받으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장비 업체들이 반등을 조금 더해줬다면 네. 사실 조금 소외받았던 쪽은 우리가 그 소재 업종, 양극재 업종은 오히려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네. 그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이제 배터리 공급 과잉이 셀업체뿐만이 아니고 4대 소재, 뭐 메탈, 정제 걸쳐서 지속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캐즘 일시적 둔화가 이제 캐즘인데 캐즘이 아니다는 소리도 있어요. 장기적인 업황 둔화다, 네, 트렌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 공급망 내에서 이제 재고 부담이 계속 커지면서 메탈 가격은 바닥권을 올해 내내 계속 유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도 소폭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2차 전지주가 어쨌든 말씀해 주신 걸 보면 IT에서 수급이 나와서 좀 괄목할 만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지수가 박스권 안에 있는 거라면 이 수급이 또 다른 데로 옮겨갈 가능성은 없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수급의 힘이 좀 약해지거나 짧게 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현재 아까 제가 이제 양극재가 조금은 부진하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이제 셀, 뭐 장비 업체에서 소식들이 조금씩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우리가 북미 보조금 관련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보조금 관련돼서 좀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뭐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제일 많은 게 이제 LG 엔솔이 약 이제 8곳, SK온이 6곳, 그다음에 삼성 SDI가 한 3곳 정도 있는데, 삼성 SDI가 이번에 하반기에 이제 GM하고 북미 이제 합작법인을 설립을 한다는 소식. 이런 캐즘 상황에서 네. 그건 뭐냐면, 기존의 다른 이제 우리가 SK온이라든가 LG 엔솔은 이제 업황이 성숙기에 이제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도달할 때 증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공급 과잉 이슈로 오히려 더 이제 보조금은 많이 받았지만 오히려 적자 구조를 면치 못하는 구조 상황이 됐다면, 삼성 SDI는 그런 증설 상황에서 오히려 긴축을 좀 펼치면서 이번에 때를 기다리다가 이제 우리가 합작법인 설립을 하면서 공장 증설을 이제 계속 병행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스마트한 구조로서 저는 삼성 SDI를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출연했을 때도 2차 전지를 네. 좀 다룬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공략주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다행히 좀 반등을 좀 줬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 SDI의 뭐 ESS 사업의 하반기의 성장,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종목별 차별화와 그다음에 그 섹터별은 아니고 카테고리별, 그러니까 셀이냐 뭐 소재냐 장비 다뤘을 때,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는 이 전고체, 우리 황화리튬 계면 저항이 일단 적은 네. 이런 그 전고체를 활용한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좀 강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현대차의 뭐 전고체 배터리의 수직 계열화 발표도 뭐 일정 부분 좀 네. 주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봤을 때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2분기 영업이익 50억 달성을 하면서,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아니 황화리튬을 생산해서 이제 양산하는 아직 뭐 준비 중인데, 실적 면을 봤을 때는 반도체 이제 그 소재 쪽으로 매출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장 동력도 있고 실질적으로 매출 숫자도 나오는 이런 종목들에 우리가 그 선별적인 접근을 한다면은 뭐 그렇게 그냥 무리 없이 2차 전지도 개별주의 그 수급 안에서 좀 좋은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는 하나의 좀 시간적 여유가 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이 수급이 업황이 풀려서 붙는 수급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주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 안에서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의
서는 조금 더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최근에가 아니죠. 몇 년 전에 막 2차 전지가 막 붐을 일으킬 때 IT 업체들이 2차 전지 같이 한다라면서 그렇게 매출처를 두 가지로 가져가는 종목들이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실적도 어쨌든 나오고 2차 전지에 대한 수급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사실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미 갖고 계신 분들, 포트에 2차 전지를 아픈 손가락으로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떤 좀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시기가 온 걸까요? 일단 아픔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의 그 방법이 좀 다르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상처가 크면은 네. 뭐 단기간에 치료는 어렵겠지만,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어느 정도로 이제 비중이 실려 있는지 제일 그게 사실은 그쵸, 관건이죠, 사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뭐 옥석 가리기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보면은 뭐 셀 장비 업체 중심으로 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들어가는 타이밍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업황이 우리가 전기차의 이 생태계의 트렌드가 뭐 쉽게 하이브리드의 이런 장기적인 추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은 전기차에서의 전환 과정은 충분히 이제 하이브리드가 만족시켜줬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화제성이라든가 가격면을 어느 정도 우리가 잡는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교체 수요가 활발히 진행이 될 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개인적으로 봐도 지금 이제 저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1인인데 자동차 교체도 거의 한 2년마다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기차를 구입을 하려고 준비를 해놨다가 네. 요번 화재 때문에 저는 이제 주춤하고 예, 계시군요. 주춤하고 있는데 뭐 오래 살고 싶은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겁니다. 단기 반등을 주었지만 시세의 연속성은 오리무중이다. 그래서 저는 한중 엔시스, 뭐 YM텍, 캐리 최근 들어서 뭐 한중 엔시스 같은 경우는 다른 카테고리로 많이 포함이 됐지만 국내 최초 ESS 순행식 냉각 시스템 관련돼서 반등을 줬고, 근데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 보니까 이런 제가 말씀드린 YM텍 배터리 제어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원래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주가가 한 차례 이런 테마성으로 반등을 줬다가 제자리로 빠르게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좀 그래도 우리가 생각보다는 좀 강력한 모멘텀인 것처럼 네. 사실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오지는 않고 있고,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인베스트데이를 통해서 EV 관련된 우리가 뭐 사실 하이브리드 쪽을 포커스를 좀 맞추겠지만 그쵸.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기준으로죠. 작년 기준으로 30만 대. 근데 2030년까지 거의 7배에서 8배 수준으로 뭐 하이브리드 관련된 그 양산을 좀 늘리겠다고 한 것을 보면은 저는 하이브리드에 국한된 거 아니고 전기차에 대한 흐름도,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합산 비중이 한 1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이제 화제성 이슈만 좀 잡는다면 가격적인 면으로도 굉장히 최근에 다운이 많이 됐거든요. 뭐 테슬라 가격대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전고체 얘기를 좀만 드리면 전고체도 사실 가격면으로 자꾸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지만 나중에 기술력이 좀 개발이 되고 수율도 잡고 하면 예상보다 가격대가 좀 더 다운이 될 수 있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예상입니다, 사실. 예, 그렇죠. 아직은 예상이죠. 네,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이제 해리스 트레이딩이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공약으로서 미국도 해리스 당선 시에 2030년까지 전기차의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약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모멘텀은 저는 주가에 일정 부분 좀 반영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다면 탑픽 종목 바로 들어볼까요? 네, 좀 말이 길었는데요.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뭐 우리가 전극 공정의 탑픽으로서 PNT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을 보니까 순이익이 이번 2분기에도 31%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61억 원, 예상치보다는 소폭 이제 둔화됐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상으로 올해 예상 포워드로 보니까 한 8배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기차 가운데서 이제 부품주 가운데서도 굉장히 싼, 그리고 우리가 국산화 MS 우리가 이 건조 공정이죠. 그래서 뭐 사실 에너지 절약 비용도 있고 그래서 친환경적인 요소도 있는 PNT에 대해서 좀 한번 주목을 해보자. 고점 대비해서 낙폭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네. 기간 조정도 좀 받아놨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기에는 좀 좋은 종목 아닐까 싶고요. 네, 그래서 이런 뭐 관련된 종목들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현재 주가에서는 65,000원, 손절가 5만 원 라인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NT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2차 전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M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승 하락 종목 함께 확인하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마감딜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그래도 양지수 상승하면서 잘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오늘 마지막 거래일에 상승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요. 5위는 위메이드 맥스 올라왔습니다. 전일 위메이드가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티저 사이트를 오픈을 했습니다. 이 위미르 같은 경우는 위메드의 차기작으로 개발 중인데요. 작년 지스타에서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매수세를 자극을 했던 모습이고요.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그룹주들의 수급이 들어왔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 11%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S바이오메딕스 올라왔습니다. 오늘 한양증권의 리포트가 영향을 줬는데요. 현재 S바이오메딕스에서 개발 중인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 결과에 긍정적인 전망들을 내놨습니다. 현재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고 시장 규모도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S바이오메딕스의 이 저용량 약물 임상을 살펴보니까 경쟁약 대비했을 때도 고용량 대비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매수세를 자극을 했고요. 오늘 17% 넘는 급등 흐름 이어갔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라메디텍 올라왔습니다. 키움증권의 리포트 영향 받아가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오늘 라메디텍 같은 경우는 초소형 고출력 레이저를 기반으로 해서 미용기기나 체열기 등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기존 제품들 대비해서 90% 이상 작은 크기, 또 가격도 합리적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 내놓으면서 매수세를 자극을 했습니다. 오늘 20%, 21% 넘는 급등 흐름 보이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2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엑셀 세라피틱스 올라왔는데요. 엑셀 세라피틱스 같은 경우 무혈청 화학 조성 배지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점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이 검체 수송 배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엑셀 세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월 100만 대 배지를 생산을 할 수 있는 양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상반기 매출을 좀 살펴보면은 300만 개 이상의 수출을 기록했다라는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투심을 자극을 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1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M83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딥페이크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M83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모습이고요. 그 밖에 모니터랩, 라운시큐어 등도 강세 흐름 이어갔던 모습 확인됐었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급등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 두산 밥캣인데요. 전날 두산 밥캣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이사회를 열고 이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에 합병한 포기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철회를 하게 되면은 두산 밥캣은 상장이 유지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두산 밥캣의 지분 46%를 보유하고 있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신설 회사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두산 밥캣 같은 경우는 밀렸던 모습이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4위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에코바이오 올라왔습니다. 전일장 장바구니 일정에서 정리를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정부가 지속가능 항공유 확산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국내 정유사 같은 경우는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이 지속가능 항공유 일부 국제선 여객기에 급유를 하게 되고요. 또 2027년부터는 이 지속가능 항공유를 1%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전일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런 기대감에 6% 강세 흐름 보였는데 오늘은 세론이 나오면서 하락했던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7% 넘게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한빛소프트 올라왔습니다. 오늘 딥페이크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이어갔지만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 급락 흐름 이어졌습니다.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 8월 9일 이후에 무려 14거래일 동안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부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던 모습이고요. 9%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넥슨 게임즈 올라왔습니다. 지난 7월 이 신작 출시를 했죠. 퍼스트 디센턴트. 계속해서 기대감을 모아갔던 모습인데 어제 전일장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면서 생각보다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에 오늘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21% 넘게 밀리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1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공모가 32,000원에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초가 같은 경우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사실 이 아이스크림 미디어 같은 경우 올해 코스닥 IPO 가운데 최대 규모 전망을 했었는데 IPO 과정에서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급락 흐름이 나왔고요. 29% 넘게 밀리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지는 장외 시간에서 불만제로 디마켓과 함께 다음 주 전략들 챙겨가시죠. 앵커의 산책입니다. 오늘은 조선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조선주가 빅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빅사이클이라는데 이번 달엔 왜 이렇게 빠지지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전망들이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 한 달 동안 이제 오늘을 제외하고 코스피 수익률이 마이너스 3.8%입니다. 시장 수익률이 마이너스 3.8%인데 조선주 수익률은 마이너스 1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못 갔던 한화오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선주들이 8월 한 달 동안 많이 쉬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업황도 좋다고 하고 발주도 계속 나온다는데 왜 이렇게 빠지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일단 환율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330원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환율이죠. KB에서는 환율이 계속해서 더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도 내놨는데요. 환율이 안정화가 되면서 발주하면 그에 따른 들어오는 원화로 환산했을 때의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조선주도 이제는 피크아웃이 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론적으로 구한 신조선가 지수가 역대 이제 최고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계산을 해봤더니 현재 이론적인 상승 여력이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조선가가 더 오르지 못한다면 수익성이 더 좋아지지 않을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제는 더 오를 수 있을지 말지 그 부분을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온 겁니다. 그럼 증권사들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주목하고 있었을까요? 위에 보이시죠? 하반기에도 강력한 수주 기대감입니다. 결국에는 수주를 더 많이 할 거다라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하고 있는 컨테이너선 살펴보시면 21년 이후에 수주 잔고가 급등하면서 작년부터 내년까지 컨테이너선 인도량이 2배가량 늘었습니다. 컨테이너선을 인도받았으면 발주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발주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끝에 부분 보시면 초록색이 올라와 있는 것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인도를 받았는데 발주량을 계속 늘린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올라갈 수 있겠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LNG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카트레에서 3차 LNG선 발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에 대한 발주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수주 잔고를 채워나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물동량도 반등 추세에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에서 뉴스도 있었습니다. 일본 조선 업체들이 데이터를 조작했다라고 합니다. 20년간 연비 데이터를 조작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에는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점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별로 의견은 어떨까요? 먼저 DB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사들의 실적 개선, 제한된 공급,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신조선가가 올라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었고요. 한토에서도 비슷한
비슷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금 성과로 발주되는 프로젝트들에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고요. 선주사들이 하반기에도 실제 대형 투자에 나설 거고 친환경 선박 발주하고 계속해서 신조선가가 역사적 고점을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봐야 한다라면서 두 증권사 모두 조선업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조선주들이 힘을 내는 모습이었죠. 가늘고 긴 빅사이클에 들어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조선주입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선책이었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일주일이 되게 빨라요. 금방 또 뵙게 된 것 같아요. 일주일도 빠르고 네. 한 달도 빠르고 그러니까요. 조금 있으면 이제 한 살 더 먹고 벌써 그렇게 됐어요?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3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함께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간의 거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앞서 오프닝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막판에 의료개혁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AI, 원격 진료 뭐 이런 쪽의 종목들이 좀 움직였어요. 인성정보 같은 종목들이 지금 거래량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쨌든 나올 뉴스인 것 같기는 한데 테마로는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막판에 이제 동네 병의원 네. 중심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같은 의료대란 쪽에서 또 커버가 안 되겠다라고 네. 하다 보니까 그쪽 중심으로는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겠다는 쪽에서 이게 막판에 한 3시 나오기 시작하다 3시에 보니까 속보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또 이제 좀 퇴근해야지라고 하다가 잠깐만 어, 바로 다시 주문 네. 앉아서 주문 넣는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종목들이 쫙 하고 움직였었는데 네. 이제 시간 외로는 보니까 오히려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네요. 네, 빠지고 있어요.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좀 급하게 매매 들어갔던 거 좀 정리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단 의료 대란이 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변화. 하지만 의사분들이 보기에는 더 불을 지피는 꼴이죠. 우리 이거 인정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부는 거기다 대고 또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갈등의 폭이 더 깊어지는 거죠. 이번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좀 뭐가 좀 자꾸 포인트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요즘에 응급실 가게 되면 의사 보기 힘들다면서요? 네, 맞아요. 네, 응급실 가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될 텐데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정부 정책상으로는 뭔가 계속 또 돌파구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게 당장에 뭐 어떤 성과를 끌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쪽은 아직 의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회사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지금 당장 수혜를 받는 어떤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 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이슈와 관련된 쪽에 대한 대응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월요일 날은 시작은 이 정도 분위기에서 끝난다 그러면 개파락으로 나오겠죠. 네. 그래서 개파락 나왔다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쑥 들어오는 모습들 정도. 네. 주말 사이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봐서 한번 레벨업 시도를 하게 되면 좀 나오는 쪽으로 봐도 되지 않나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연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에 의료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 2위가 지금 대봉 LS입니다. 어제 무슨 피부에 붙이는 뭐 소재 이야기가 나오면서 움직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4%가량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대봉 LS 요즘에 하루 들어서 네. 뭐 좋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피부 친화 신기술로 개발된 접착성 신소재, 네, 신기술로 접착되네요. 예, 네. 피부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회사가 아미노산 관련된 쪽에서 뭔가 성과를 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낸다. 네. 좀 나올 수 있는 뉴스가 되게 많은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런 쪽에서 나왔었을 때 지금 무슨 또 외국 쪽과 함께 연결시키는 뭐 룩셈부르크 네. 회사랑도 뭐 관심을 받았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원래 또 대봉 LS가 나왔던 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원료 쪽으로도 또 많이 얘기를 나왔었던 종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밀리면 또 한번 훅훅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상한가 들어가고 좀 약간 오버했다가 다시 한번 주춤한 모습이긴 한데 매기가 빠졌다고 보긴 힘듭니다. 오. 네, 그래서
지금 단계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약간 좀 주춤하다가 네. 한번 또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단계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럴 때 일단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자리 쪽에서 단기 평선들이 위쪽으로 좀 붙기 시작할 겁니다. 네. 이렇게 살살살 붙어서 이런 가격대부들이 이탈을 안 하는 모습들이 좀 확인되고 그러면은 레벨업을 또 2차로 한번 더 시도가 되겠죠. 그런 과정까지는 좀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하는데 반대로는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 약 한 14,800원 한 뭐 500원 정도쯤이 이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무거워서 여기까지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과정 쪽에서 잘 지지하고 돌파해서 다시 변화가 나올 수 있을지 이것은 좀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상으로도 좀 확인해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급락했던 종목 좀 보고 싶네요. 넥슨 게임즈가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 거래량 13위에 올라와 있고요. 0.2% 아주 소폭입니다만 올라갑니다. 이렇게 많이 빠질 일입니까? 우리 앵커님 게임 좀 치십니까? 네. 게임 전혀 노 게임. 네. 저는 붕어빵 타이쿤 시대라서. 그래서 타이쿤은 아시네요. 네, 그럼요. 예. 근데 이게 보면은 나왔던 거 지금까지 기대감이 가장 높았던 게 그 퍼스트 디센던트에 대해서 특히 스팀 계정으로 돌아가는 이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키웠었다가 네. 그게 업데이트한 다음에 뭔가가 마음에 안 드는지 유저들이 쑥 빠졌다. 네. 쪽이 나오다 보니까 바로 시작과 함께 그대로 밀어버리는. 그렇죠. 이 게임주에 대한 어떤 약간 좀 변동성의 큰 모습들에 대한 단면이 아닌가 싶고요. 네. 지난번에 보니까 펄어비스도 되게 특이한 현상이 나온 게 개파락이 크게 나왔을 때 한번 자리를 보게 되면 이때도 그랬었죠. 이게 갭이 이렇게 크게 나왔던 이유가 이때 보니까 우리 붉은 사막 네. 그 게임스컴 와가지고 좀 한 두 개 잘할 정도 거야. 후에 올랐으니까 2개면 하나는 좀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 받을 거야라고 하다가 못 받으니까 그냥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파락이 되게 무서운 네. 섹터 중에 하나가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넥슨 게임즈 그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아마 게임즈는 약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개파락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그 추세를 그대로 만들어서 약간 매물화가 되는 과정들이 높다라는 것들 꼭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아마 데이터를 또 계속 보긴 봐야 되겠죠. 그에 따라서 여전히 좀 부진한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힘을 못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반등 시 매도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휴대폰 부품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BH가 오늘 장중에 한 16%가량 급등하면서 마감을 지었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아주 소폭 빠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못 갔던 종목들이 훅훅 한 번씩 이렇게 섹터들이 올라오잖아요. 네. 휴대폰 부품주의 반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우리 앵커님 애플 아이폰 쓰십니까? 네, 아이폰 쓰고 네, 있습니다. 이번에 좀 바꾸실 계획 있으신 거죠? 저는 바꾼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리고 AI 들어오는데 바꾸셔야죠. 그야 그렇다지만 예약해도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LG 노텍도 가고 네. 그것도 지금 애플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중에서 그나마 차트가 가장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번에 애플의 주문량이 부품 주문량이 한 10% 늘어서 적어도 출하량은 생각보다 좀 늘을 것이다라고 얘기 나오다 보니까 뒤늦게 LG 노텍이 지금 반응하기 시작하고 시작했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특히 IT 관련된 쪽에서 가장 잘 견뎠고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종목이네요. 그래 보니까 네. 밑에 있는 동생도 야 나도 그러면서 같이 오늘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오늘 워낙 세게 올랐기 때문에 월요일날 같은 경우 바로 한 24,000원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좀 매물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그쵸. 때문에 그 위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살짝 좀 접었다가 살짝 좀 비중을 한 절반이라도 정리했다가 다시 조정시해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네. 가장 좋은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관련주 그러면 애플 때문에 올랐어 그러면은 저희가 나머지 종목을 찾는데 관련주 말고 애플 사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또 조금 있으면 1년 뒤면 또 바꾸실 거 아니에요. 네. 약정 끝나면 바꾸는 게 당연히 국룰 아닙니까? 네. 네. 예, 좀 많이 바꿔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많이 올랐던 우리 휴대폰 부품주에 대한 의견까지 좀 여쭤봤습니다. 시간의 거래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 오늘은 모아렉 컴퍼니의 김민성 이사와 함께 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안타까운 사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딥페이크 관련된 이제 성범죄 피해 논란이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또 더 안타깝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게 지금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학생이고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조실에서 딥페이크 대응한 이제 전담 팀을 이제 출시를 해서 오늘 첫 회의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제 AI 기본법이 무산이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태들을 좀 우려했던 사항이 결국에는 터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기 전에 임기가 끝나버리면서 지금 야당하고 여당하고 계속해서 이슈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으로 사실상 넘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AI 기본법에 많은 좀 중요한 이슈들이 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이라든지 저작권 관련된 거기에 규제나 규범이 들어가 있는 게 AI 기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좀 미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취약점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우려했던 사항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AI 기술력이 발달하면서 거기에 대한 변질된 범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한 이슈는 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AI 기본법이 좀 중요한 이유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AI 산업이 고도화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산업들을 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전기라든지 우리가 가스 조절이라든지 자칫 잘못하면은 뭐 생명에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들도 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의료 AI 쪽으로도 수술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진료를 좀 대신하는 그런 기술력도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제나 규범, 뭐 처벌 규제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기준점을 좀 정부에서 정해준 다음에 이 정도 어느 정도 승인이 나야 되지만 도입이 가능하다. 우리가 약 같은 경우에는 식약청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지만 판매가 되는 것처럼 여기에 대한 좀 규제나 규범이 좀 조속히 빨리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흐름이 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빠르게 고도 성장을 이루어지는 그런 구간 산업이다 보니까 그만큼 좀 변질되거나 이제 안 좋은 쪽으로도 방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산업이 뭐 발달이 되면은 새롭게 일자리가 창출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적으로 없어지는 일자리도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편리하게 AI를 사용하지만 이거를 변질되면서 범죄로 악용이 되거나 우리가 우려했던 사항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AI 기본법이 좀 빠르게 확립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어떻게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한 스탠스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투자 포인트도 좀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AI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사실적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범죄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에서 계속 정책이라든지 어쨌든 뉴스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반응이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아예 좀 뒤집어서 여쭤보고 싶은 건 네. 지금 이건 어쨌든 테마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시장의 반등이 어렵기 때문에 테마주를 가져오신 건가? 그렇다면 테마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게 이 AI 관련된 쪽이라고 보시는 건가? 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맞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장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있고요. 네.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좀 강하게 반등을 네. 했는데 대부분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보안 관련주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최근에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좀 분위기가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아무래도 이제 보안 쪽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 좀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좀 상승에 대한 트리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테마적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여기에 대한 보안 관련된 기업들이 좀 중요도가 계속해서 포커싱이 맞춰지기 시작을 하면은 좀 기업에 대한 수혜로 같이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 점을 보고 있습니다. 보안주가 이제 성장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반등에 대해서 올라올 텐데 거기에 이제 장작을 넣어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파트를 이제 보안주, 정보 보안주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의 가장 대장격으로 보시는 게 정보 보안 섹터인 거.
말씀이신가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AI 기본법이 당장 통과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뭐 이번 사태가 일어나면서 조금 여기에 대한 좀 속도를 낼 수는 있겠지만 AI 기본법이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빠르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 규제나 규범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여기에 대한 산업 자체를 성장을 억누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조절을 잘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규범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수정하고 쓰는 게 아니라 딱 기준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번 성립을 할 때 좀 중요하게 좀 거기에 대한 조율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흐름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좀 인프라가 빠르게 확장이 되면서 정부는 AI에 대한 기본법이 성립이 되기 전에 보안 기업들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2G라고 하죠. 이제 기업과 정부 간의 좀 협력 구조가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보안 기업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이 테마, 이 산업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는 지금 보안 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워터마크나 딥페이크 같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좀 기술력을 판별하거나 아니면은 확실히 AI 기술로 제작이 된 거다라는 걸 좀 증명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좀 수혜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앵커님이랑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이렇게 목소리나 얼굴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좀 딥보이스 관련된 이슈들도 많이 나타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이제 저희 얼굴이라든지 목소리를 딴 다음에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거를 좀 사용을 하면서 사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이스피싱에도 악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AI는 AI로 만들었다라는 좀 워터마크가 확실하게 표시가 되는 의무화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가짜뉴스 이슈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보 전달에 대한 좀 취약점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면은 좀 정보 전달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좀 일상생활에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지금 보안력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우리가 주목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정부에 대한 수혜 모멘텀을 가지고 인프라가 확장이 되면서 실적까지 좀 연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딥페이크와 관련한 종목들이 오르게 되는 배경이라든지 이유라든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주가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사실 종목들이 시총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테마로 이미 수급을 탔기 때문에 변동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접근법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이제 하드웨어, 반도체 기업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던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조금 약간 세론 분위기가 나타나고 반도체 기업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특징을 보시게 되면 그동안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이뤄냈던 산업들에 대한 세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가나 좀 체크를 해보니까 뭐 2차 전지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동안 좀 바닥권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기업들로 좀 수급이 이동이 되는 걸 좀 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메리트가 있는 거를 우선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좀 모아가는 전략을 좀 이어가고 있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9월에 대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가 계속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가 우리가 단기적으로 끝날 거다라는 관점도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 딥페이크라든지 딥보이스 이슈가 결국엔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온디바이스 AI 쪽으로도 개인정보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이클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테마적으로는 계속해서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이끌어질 수가 있는데 공통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바닥권에 모여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는 좀 가던 종목이 계속해서 가고 수급 쏠림이 이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집중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좀 대응하면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딥페이크와 관련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색깔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가면
나면서 그동안 잘 갔던 시장을 받쳐줬던 종목들에서 세론이 나오고 여기서 나온 수급이 어디로 가냐. 결국에는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들로 가게 되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하나둘씩 고개를 드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수 있는 딥페이크 또 보안 정보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르는 시점에서 사실 저는 못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좀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좀 세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클라우드 산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든지 보안 산업이라든지 이제 조금 바닥에서 고개를 약간 드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세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급이 좀 어디로 가는지 잘 추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페이크 이슈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챗 GPT 관련된 개발을 한 오픈 AI에서 투자를 좀 133조 가량을 좀 진행을 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생성형 AI에 대한 좀 기대감이 다시 한번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면 소프트웨어 쪽은 좀 우리가 바라볼 좀 자리가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인터넷이 보급이 됐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먼저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하드웨어 쪽으로 먼저 모멘텀이 많이 만들어졌다가 결국에는 상용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인터넷망에 대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드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차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먼저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모멘텀을 만들고 있는 게 보안주다 보니까 이제 보안에 대한 중요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최근에 AI에 대해서 좀 이슈가 계속해서 많이 나타나는 게 또 개인정보가 연관돼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오픈 AI의 투자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내 내에서는 오픈 AI를 사용하지 않게끔 그런 규제를 만들고 있는데 결국엔 이것도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보안주도 계속해서 모멘텀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보안을 좀 AI 기술과 같이 접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온디바이스 AI이다 보니까 좀 연계되면서 그동안 못 갔던 사이클들이 좀 강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보안주 내에서의 탑픽은 어떤 종목으로 보고 계실까요? 그 중에서도 저는 좀 SP 소프트를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SP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터마크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워터마크에 대한 좀 의무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나오면은 여기에 대한 좀 수혜를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좀 딥페이크 관련된 기업들이 좀 순환매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SP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좀 모멘텀이 제대로 부각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바닥권에 좀 리스크가 덜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좀 가짜 뉴스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한번 빼놓지 않고 SP 소프트도 좀 주가가 상승을 했었던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워터마크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 측면에서도 좀 기대감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더라도 좀 주가 자체가 이제 초반에 상장하고 나서 급등했던 자리 아래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 올해 상반기에 상장했던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좀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고 있는 흐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SP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정 구간을 깨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점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좀 추세 전환을 제대로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서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SP소프트는 지금 구간에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에서 15,000원대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추세를 이탈하는 8,500원대 잡고 대응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2월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SP소프트 보안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레 컴퍼니의 김민성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장바구니 일정입니다. 8월 마지막 거래인 만큼 9월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확인해 보면요. 요즘 코카콜라 제로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코카콜라 음료에서 생산, 유통하는 음료들 편의점 판매 가격이 인상이 됩니다. 9월 1일부터 인상이 되는 거고요. 특히 코카콜라라던가 스프라이트 같은 음료들 평균 가격 5% 정도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 연이어서 먹거리 가격들이 좀 인상이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다만 반면에 코카콜라 음료 같은 경우 LG 생활건강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출에 반영이 될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무역 수지도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 데이터 살펴보면 3.6 내놓으면서 수출 규모가 컸다는 부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수출 같은 경우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그려가고 있는데요. 8월 수출입 데이터에서도 그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9월 첫 거래일에 미국은 하루 쉬어가는데요. 노동절로 하루 휴장을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요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미국 증시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중국에서는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이전 데이터 확인을 해보면 51.4를 전망을 했었는데 49.8을 내놓으면서 제조업 경기 위축이 됐다라는 것들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동안 8개월 동안 이 경기가 계속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가 위축되는 위축으로 좀 국면이 전환이 됐던 건데요. 다만 앞서 정부에서 발표했던 데이터에 따르면 3개월간 위축 흐름을 계속 이어갔었습니다. 이런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특징도 여기까지 정리해봤고 다음 주에는 9월 데이터들로 9월 일정들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8월의 마지막 거래일 상승하면서 마감은 지었는데 일단 9월장에 대한 전망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상승폭도 그렇다고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 장세, 박스권 장세에 갇혀서 참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갈피를 잡기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IT에 대한 전망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2차 전지에 관련된 뉴스들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여전히 강하죠. 계속해서 뉴스 챙겨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고 9월장도 함께 화이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만제로디마켓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